안녕하세요. 공호협력원 이창민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부르크라는 도시가 과연 어떤 도시일까 소개를 드리는 시간이겠습니다. 베를린에 이어서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항구의 도시입니다. 특히 무역과 상업이 상당히 오랫동안 발달돼 있고 또 한자 도시, 자유무역 도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 함부르크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함부르크라는 도시는 독일의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엘베강 하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서울 면적보다 약간 좀 크고요. 인구는 약 180만 명 정도 됩니다. 또한 독일어는 당연히 사용하고 있고 기타 특징으로는 독일 제2의 도시고 항구와 국제공항, 유럽 교통의 요지이며 경제의 근간은 해운, 상업, 공업이 발달되어 있고 독일의 최대의 정유 산업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함부르크의 행정구역은 총 6개 지역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미테라고 하는 중앙에 보면 중앙의 시내의 중심부를 중에서 노드 북쪽,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하버그나 버르도프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함부르크의 주요 산업 및 기업입니다. 함부르크는 항공우주산업, 유통, 언론 출판, 해운선사, 화학 바이오, 기타 문구 및 피아노 산업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항공우주산업으로 에어버스, 루프탄자, 테크니크 등이 있고 특히 해운선사인 합방로이드는 세계적인 해운회사로서 컨테이너 시장을 리딩을 하고 있으며 한국에도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에도 상당히 많은 양의 컨테이너선을 발주한 세계적인 회사로 유명합니다. 근데 최근에 2018년도 4월에 함부르크가 살기 좋은 5가지 이유를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영국에 발표를 했어요. 왜 함부르크가 살기 좋은 도시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함부르크에 보면 여러 가지 주요한 명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은 맨 밑에 에펠하머니라는 복합의 공연장과 호텔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업 기능을 주거 기능을 대표적인 명소가 있고요. 또 위에 보시면 코튼클럽의 유명한 밴드클럽과 또 싱이라는 링크드인 같은 포털 사이트 스타트업도 있고 또 여러분 중앙에 보시면 리퍼반이라는 옛날부터 좀 그 유흥가로 상당히 유명하고 그 밑에 피시마켓이라는 세계의 최대의 생선 경매장을 문화공연장으로 바꿨던 사례 여러 가지 명소가 있는데 한번 왜 파이낸셜 타임스가 5가지 명소라고 한 이유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레이크사이드를 합니다. 호수. 사실 함부르크 지역은 호수하고 바다하고 이 상당히 경계를 잘 개발을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알스터강이라는 강을 아주 예쁘게 꾸며놔서 그 호수의 주변에 예쁜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호수에서 평화롭게 요트도 즐기고 관람도 즐기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알스터 호수는 2가지 댐을 나누어서 북알스터, 그 다음에 남쪽 알스터 2가지 호수로 현재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스타트업이 발달합니다. 베를린이 독일에서 제일 큰 스타트업으로 성장하는 도시로 있지만 또한 함부르크 역시 상당히 큰 스타트업의 도시로서 성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래쪽에 보면 벤처 캐피탈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외국의 자본과 국내 자본이 베를린과 함께 함부르크에 투자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글로벌 IT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구글이라든지 석유회사인 에소라든지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이 현재 함부르크에 상당히 많이 유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함부르크에 살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음악입니다. 라이브 뮤직 레거시라고 하는데 여러분 영국의 리버풀에서 배출한 세계적인 락그룹 비틀즈라고 알지요? 비틀즈는 사실 리버풀에서 태어나고 음악 활동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비틀즈가 성장하게 된 도시가 함부르크입니다. 바로 함부르크에서 레버풀이라는 지역에서 음악 활동을 해가지고 상당히 자유로운 음악을 표현하기로 했는데 그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도 함부르크에서는 많은 자유로운 음악을 창작하고 표현하는 지역에 어떤 공연장이라든지
그런 클럽들이든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포트라이브입니다. 함부르크가 항구라 보니까 여러 가지 컨테이너의 물류 공간이기도 하지만 또 아름다운 항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교통수단으로서도 많이 하는데, 지금 보시는 지역이 세인트 폴이라는 항구인데요. 그 항구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정취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보시면 도로, 항만, 기차의 커넥티드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항구로서의 다른 유럽이라든지 타 지역에서 올 수 있는 어떤 물류라든지 그런 게 잘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기차, 유로레일이라든지 이런 기차들이 연결되어 있고, 또 비행기, 에어 이런 교통의 중심지로서 어떤 북유럽과 또 우리 영국이라든지 인근 유럽 국가하고 잘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함부르크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해줬습니다. 함부르크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해서 오면, 우리 선을 이렇게 빨간 줄을 걷는데, 여섯 번째로 유럽에서 제일 큰 도시고, 또 네 번째로 EU에서 GDP가 되게 높고, 또한 유럽에서 가장 국제적이고 안전한 국가라고 지금 평하고 있습니다. 1882년 함부르크의 모습입니다. 과거의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과거에 1882년도에는 함부르크 도시가 이렇게 오래된 성과 오래된 배와 그런 거에 과거에서도 해양 무역의 중심지였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함부르크는 최근에 스마트 시티로서의 역할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 개발과 스마트 홈, 스마트 항구를 만든다든지 스마트 도로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IT 기업과 연계해서 항만과 도로와 어떤 도시를 연결하는 기능으로서 지금 많은 정책과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함부르크의 도시의 전체적인 면적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서울보다 조금 더 크고요. 인구는 약 180만 명 정도 되는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는 함부르크에 대한 도시의 역사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의 역사는 도시의 어떤 경쟁력과도 상당히 유관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단지 도시가 허물고 새롭게 짓는 게 아니라 과거의 도시의 역사성을 가지고 현재 도시의 현대 기능과 어떻게 잘 융합하는 게 요즘 시대의 도시 재생의 가장 큰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함부르크 도시는 9세기에 보면 811년에 카를 대제가 북유럽과의 교통이 매우 편리하고 알스터강과 엘베 강 사이에 습지대에 슬라브족을 격퇴하기 위해서 하마버그라는 성과 교회 건설 명령이 도시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12세기에서 13세기까지 무역상인의 도시로 발달을 해서 당시에 통행료를 면제해 줄 뿐만 아니라 항만 특권을 부여해서 함부르크 항에 오면 상당히 특혜를 받아서 함부르크의 도시 성장과 부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는 도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3세기에서 14세기까지는 한자 동맹과 화재 흑사병이라는 게 존재했었는데, 자유무역을 하기 위해서 도시로서의 어떤 자유로운 권한을 가져야 되는 게 유럽의 한자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르겐이라든지 오슬로라든지 함부르크라든지 르베ек이라든지 여러 한자 동맹의 도시들은 나름대로의 동맹을 가지고 서로 상업과 무역을 발달시켰는데, 그런 도시의 한자 동맹의 핵심 도시가 바로 함부르크였으나 1284년에 대화재가 일어나고 1350년에 흑사병이라는 어려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16세기와 19세기에 와서 근대화 민주 자유체계 세계적 무역 도시 기반을 구축했는데, 영국에 이어서 1558년에 주식시장과 1619년에 은행이 설립되었습니다. 1810년 나폴레옹 근대에 프랑스 제국에 병합되기도 했으며 1815년 비엔나 총회를 거쳐 함부르크가 자유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1860년에 교회와 국가의 분리가 되었고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헌법이 채택되기도 하였습니다. 1871년 독일 제국의 일부가 되었지만 그래도 자치령을 유지가 되어 동서양 무역 발달로 유럽에서 두 번째 큰 항구로서 함부르크 인구는 80만 명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20세기 초에 전쟁과 화재로 잊어버린 도시 번영을 신속하게 회복하여 미주 아프리카 및 아시아로 무역 교류가 확대되어 100만 명까지 인구가 급속하게 성장이 되었습니다. 제1, 2차 세계대전 당시
이 함부르크는 상당히 아픔이 컸는데요. 당시 청년 23만 명이 프로시안 연대의 병사로 참여해서 35명이 전사가 되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쟁이 끝나고 함부르크에 있는 많은 그 상업적인 컨테이너스라든지 이런 선박들의 함대의 대부분은 전쟁의 배상품으로 어서 손실이 되었고, 독일이 식민지 철수로 인해서 또 많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무역로가 상실이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나치 정권에서 독일에서 가장 큰 유태인 공동체가 이 함부르크에 있었는데 무려 5만 5천 명이 넘는 유태인들이 살해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아픔과 더불어서 2차 세계대전에 아주 유명한 고모라와 평화작전이라는 연합군의 작전에 의해서 1945년 5월에 우리 함부르크가 공습을 받습니다. 그 공습을 받아서 국내 주택의 55%, 재산의 50%, 그 산업지역의 40%, 항구지역의 80%가 완전히 파괴되고 약 4만 2천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연합군 고모라 작전으로 파괴된 함부르크의 당시의 사진들입니다. 이 도시가 거의 도시의 형태를 가질 수가 없죠. 우리나라 1950년 6월 25일 전쟁 때의 모습과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톨포스테인, 지난 독일의 베를린 시간에도 설명을 들었는데, 독일 켈린의 예술가 건터 데밍이라는 사람이 독일이 이제 유태인의 그 잔혹하게 학살했던 600만 명의 학살에 어떤 그 반성에 의해서 약 유럽의 21개국에 6만 개 장소에 이런 10cm 곱하기 10cm 조그만 황동 동판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유태인의 이름과 어디에 묻혔다 하는 걸 갖다가 명기를 해서 어떤 그 반성에 오겠습니다. 다음에는 함부르크 2030년 함부르크 2030의 도시개발의 주요한 계획을 5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보면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보면 함부르크는 강과 알스터라는 강과 또 항구로서 구성이 되었는데, 도시의 내부의 그 주거 공간과 그 다음에 비즈니스 공간, 또 항구 공간, 이런 그 다음에 녹지 공간을 갖다 적절하게 장기적으로 개발한 계획을 5가지로 현재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를 보면 More in the City, 도시 속에 더 많은 공간을 창출하는 계획이 그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The Inclusive City, 그래서 포용하는 도시. 세 번째는 녹색 환경 도시. 네 번째는 비즈니스 중심의 도시를 개발하며, 다섯 번째는 새로운 공간을 개발하는, 이 5가지 토픽을 가지고 2030년까지 도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More in the City인데, 도시 속에 더 많은 콘텐츠를 넣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화로 젊은 청년들, 유망한 기업을 유치하고 다양한 문화 행사 등으로 2030년까지 도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계획을 하고 있으며, 도시에 더 많은 콘텐츠를 통한 더 많은 도시를 향한 지속 가능한 공간을 현재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 상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가 항구와 호수를 활용하고 또 워터프론트 개발 등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며, 두 번째로 미래 또한 혼합된 도시를 내부를 개발할 예정이며, 세 번째는 공간과 사회, 문화 등 공동 커뮤니티 등 도시의 질적인 어떤 변화를 계획하며, 네 번째로 녹색 해안, 도로, 공공 오픈 스페이스 등 좋은 질의 오픈 스페이스, 공공의 어떤 도시 공간을 전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과거 역사를 중요시해서 빌헬름 시대의 당시에 6, 7층의 건물을 복합적으로 건물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용적인 도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로 더 인클루시브 시티라고 합니다. 이 함부르크는 많은 외국인들이 유입을 하고 다양한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융합해서 잘 도시를 만드는 걸 우리가 더 인클루시브 시티, 포용적인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누구에게나 합리적인 주택을 가격을 설정해서 주거에 대한 부담을 시민들에게 덜어드리며, 두 번째는 또 많은 이민자, 또 복합적인 민족 간의 이웃 간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할 예정입니다.
또 세 번째로 공공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녹색 환경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환경의 질은 결국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소유에서 사용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나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자동차 어떤 정체도 많고 환경에 대한 오염도 있기 때문에 이걸 대중교통을 활발히 하고 그런 그 대중교통의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겁니다. 세 번째로 도시 속의 자연 공간을 많이 만들며, 또한 어떤 기후 변화에 따른 그러한 대책을 잘 세우며, 다섯 번째 에너지 효율적인 에너지 순환을 통해서 함부르크를 녹색 환경 도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함부르크는 최근에 두 가지 도로에서는 아예 디젤에 대한 어떤 자동차를 다니지 못하게 함으로써 어떤 환경 대기 오염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함부르크 시의 여러 가지 환경을 위한 노력은 풍력이라든지 재생에너지라든지 수소가스라든지 다양한 곳에서 현재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즈니스 중심의 도시 개발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부르크는 첫 번째 산업 중심지 함부르크가 미래에 있다고 보고 여러 가지 산업 중심지를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거대 도시의 교육과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그 항구와 바로 연결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접점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것인가, 또 아름다운 도시와 더불어 많은 비즈니스 콘텐츠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 하는 계획을 하고 있고, 또 함부르크 도시 주변에 여러 가지 조그만 지역들과 협력해서 그 지역들과 환경이라든지 IT라든지 이런 산업을 어떻게 협력해서 발전시킬까 하는 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바로 함부르크 우회가 노르웨이나 덴마크나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이런 북유럽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북유럽 물류 운송의 허브의 역할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함부르크는 현재 점점 늘어나는 도시화로 인해서 어떤 도시의 팽창에 따른 어떤 새로운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새로운 공간에 대한 개발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과거에 군사지역이라든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어떤 오래된 창고 등을 현재 주거 및 많은 그 교육, 그 다음에 비즈니스 공간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도시를 위한 공간을 개발하고 있으며, 또한 늘어나는 어떤 이 인구에 비해서 주택이 부족해서 그런 다양한 주택을 현재 건설할 계획입니다. 또 세 번째로 새로운 도시 주거 공간을 개발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하펜시티 항구협회, 그다음에 센트럴 아토나라는 어떤 기차역을 중심으로 한 복합 개발, 또 과거의 군사지역 등 이런 또 창고의 지역 등을 현재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함부르크에 대한 개요, 도시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며, 다음 시간에는 함부르크의 창의적인 복합 도시 공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